31번 문제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영양액이 구토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의 머리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꺼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유량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을 잠그는 것입니다.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2.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3.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밟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에 데워준다. 2. 변기 넣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가 되겠습니다.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면 1번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아니고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운 후에 데워준다. 변기를 놓을 자리는 젖은 수건을 까는 게 아니고 방수포를 깔아주는 겁니다. 침대를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올려주어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야 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피는 게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누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1. 유치 도뇨관을 통한 감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소변 주머니를 방광 이치보다 낮게 둬야 됩니다.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의 양과 색깔은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깨끗한 종이로 싸서 보관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삶아서 소독한다. 3. 자기 전에 세척하고 다시 끼운다. 4. 아래쪽 의치부터 끼운다. 5.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정답은 5번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가 되겠습니다. 자, 문항별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의치 세정제나 물이 잠긴 보관 용기에 보관 용기에 담가서 보관해야 합니다. 2번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하는 게 아니고 미온수로 닦고 헹구면 좋습니다. 3번 자기 전에 세차하고 다시 끼우는 게 아니고 의치를 빼놓아 잇몸에 압박을 줄여줘야 합니다. 4번 아래쪽 의치부터 끼운다가 아니고 위쪽 의치부터 끼운 후에 아래쪽 의치를 끼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클래스프라는 표현이 되는데, 클래스프는 의치가 구강 내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35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다. 4. 거품이 많이 나지 않게 주의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낸다가 되겠습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를 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즉시 사용 가능하고 물 없이도 머리카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 안쪽의 기지 제거를 먼저 한다. 2.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3. 이마, 눈, 귀, 코 순으로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콧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 2번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가 되겠습니다. 각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면 1번은 귀 안쪽 기지 제거를 먼저 한다가 아니고 귀 입과 귓바퀴, 귓면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3번은 옆으로는 눈 밑, 코, 뺨 쪽으로 닦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4번은 아래로는 입 주위, 턱, 귀의 뒷면, 귓바퀴, 목 순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 5번은 코 안에 코볼, 둘레를 세심히 닦도록 해야 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3번 오른쪽 왼쪽 4번 오른쪽 5번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왼쪽이 되겠습니다. 편마비 장애인은 벗을 때는 건강한 다리, 입을 때는 마비된 다리 순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쳐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1번은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서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대상자가 가까이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히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그림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무슨 자세일까요? 반앉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즉 반자의 자세 때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때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2번에 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 자세가 되겠죠.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이라고 이야기하죠.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4번은 엎드린 자세, 즉 복이가 되겠습니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취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옆에 가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평하게 놓는다. 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마 양쪽 팔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평하게 놓는다. 다음에 양쪽 팔이 바닥에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다음에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다음에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그 다음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는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와 평행으로 놓습니다. 두 번째, 휠체어 잠금장치 잠근 후 자동차 문을 열어 안전벨트를 풉니다. 세 번째, 대상자 어깨 지지 후 다리부터 밖으로 내립니다. 네 번째, 대상자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에 대어 지지하면서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히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올라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내려올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노인 장기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그림 한번 보시고 정해 주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대여 품목에는 6종류가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에 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이 있죠. 경사로, 욕장 예방, 매트리스. 그리고 구입 품목 10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씻게 한다. 3. 식사 후 2 내지 3시간 동안 앉아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 게 좋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친구류 A와 선택시 고려사항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죽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보습성이 좋은 게 좋습니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제품이 좋죠. 시트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 요양보호사 사적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보충 설명드리면 화장실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3년 전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에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른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콩고르기라든가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5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운 날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 가볍고 시원한 이불을 덮어준다. 5.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 4번 가볍고 시원한 이불을 덮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행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기본적 지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 인지 기능에 기본적 지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가 담당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번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정답은 4번.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어가 되겠습니다. 하필 내가 왜 죽어야 해? 왜 분노 단계죠. 2번.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우울 단계입니다. 3번.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수용 단계가 되겠죠. 5번.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이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통증 완화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통증 완화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특문학별 보충사항을 설명드리면 1번에 65세가 돼야 작성할 수 있다. 19세 이상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용 변경과 철회도 가능합니다.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안됩니다.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승인된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바람이 불어오고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가 되겠습니다. 자, 문항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번에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이동해야 합니다. 3번째, 바람이 불어오면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4번에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5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칼로 발등을 베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처에 온수표를 한다. 2. 지혈될 때까지 물로 씻는다. 3. 멸군 거지를 대고 압박을 한다. 4. 부목을 대준다. 5. 상처 부위가 심장보다 아래로 가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멸군 거지를 대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군 거지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문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면 1번 심장 리듬 분석을 하는 패드를 부착한다가 아니고 전원을 켠 후 패드를 부착한 게 맞습니다. 2번은 오른쪽 빗장뼈와 왼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3번 심장 충격 시행 후에 즉각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5번에는
가슴 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 내지 120회 속도로 약 5cm 깊이로 강하게 빠르게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